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은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테크놀로지 기회를 활용해요. 저도 이제 이쪽을 이제 운동 생리학 쪽을 제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애플워치나 이런 요즘에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디바이스를 좀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이렇게 가운데 자전거 타고 이렇게 GPS 같은 거를 그를 제외하면은 사실 중요한 부분은 심박수예요. 심박수가 굉장히 많은 우리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안정시 심박수가 몇이다. 그리고 지금 하루 종일 몇이었다. 그리고 지난주랑 지금 비교했을 때 몇이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심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도가 올라가 있어요. 심장 질환에 대해서 그, 뭐 세계 심장학회에서도 이게 사망률에 대해서 굉장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 심장에 대한 박동 이런 거를 많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어, 우리나라는 아직 그 원격 그 의료 서비스가 지금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애플워치에 보면은 이 심전도, 심장의 박동수까지 측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개방이 되면은 의료 서비스 되면 그것까지 되겠죠. 근데 지금 다양한 뭐 중국 제품에서 나온 샤오미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뭐 국내에서도 간단한 이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팔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팔찌, 그쵸? 팔찌? 팔찌라 해야 되나? 이거 뭐라 해요? 그쵸? 이상하게 또 들릴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게 있잖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팔찌, 그쵸? 그래서 심박수 측정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편화가 됐어요. 예전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실험실에서만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요거를 이제 간단히 측정할 수 있죠. 이건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운동 강도 같은 거를 측정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설정을 하고 도대체 지금 운동을 내가 몇 분 동안 어느 선 정도 선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은 이제는 뭐 피트니스 센터 가는 것도 하지만은 실제로 본인은 혼자서 운동하는 경우도 많고 그냥 한두 명에서 같이 운동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모니터링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소비자 스스로 운동 계획이나 강도를 설정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게 간단한 매뉴얼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구애받지 않는 이제 운동 장소 어디서든 이제 운동할 수 있으니까 집 안에서 아니면 가까운 뭐 공원 아니면 뭐 이렇게 다니면서 산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장소를 구애받지 않으려면 이런 디바이스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요즘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진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이 의료 서비스 마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가지고 기능들을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 의료랑 같이 코어게 된다면은 우리 건강에 대한 이런 또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시계지만은 저희가 하는 분야에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반지 좀 더 소형화되고 어, 정확성 있게 그렇죠? 시계는 이렇게 뜨는데 반지는 항상 차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중에는 뭐 글래스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운동을 좀 더 전문가들이 있으면서도 전문가처럼 다들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달을 하겠죠.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고강도 운동이에요. 이 왼쪽 사진 보시죠? 이렇게 뛰어야 됩니다. 그렇죠? 태워야 돼요. 뻔히 돼야 됩니다. 뻔. 빠바바바바바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약간 중급자 이상 사람들한테 어울려요. 왜냐면은 일단은 갑작스럽게 빠른 퍼포먼스를 한다던가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초급자들한테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의 운동을 적응기가 있어야 되고 그 적응기가 지난 다음에 좀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공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얘기를 하고요. 인터벌 트레이닝은 이 순환식을 얘기해요. 똑같은 거 반복적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인터벌 이 그래서 간격을 두고 쉬었다 했다 쉬었다 달렸다 쉬었다 달렸다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단시간 내 최대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 때는 뭐 많이 산소를 이용하고 막 이런 걸 많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막 바바바바 제자리에 뛰었어요. 그때는 초반에는 산소를 사용하고 하자 있다가 나중에 이거를 쭉 초반에 몸에 있는 에너지만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산소를 쭉 사용하거든요. 이 하다가 딱 멈췄어요.
멈췄을 때도 호흡이 계속 진행되죠.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에너지를 계속 사용했으니까 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계속 호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시간들이 더 강하고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하면요. 운동을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태워요. 실제로. 운동을 할 때도 태우지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에너지 소비에 좀 더 효과적이고 단시간 짧은 기간에 강도를 높이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타바타 운동이라고 일본에서 자전거로 막 무산소등 달리기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뭐 이것도 이제 맞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요게 단점은 이제 약간의 그 활성산소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고강도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는 이 식품으로 먹는 거나 회복 운동을 좀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근육에 통증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노화가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심박수를 가지고 아까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심박수를 보면은 그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심박수는 이제 시계가 계산해 주지만은 실제로 시계에 계산해도 입력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최대 심박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최대 심박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타겟 하트레이드는 이제 목표 심박수예요. 목표.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냐면 내가 목표 심박수를 왜 하냐면 내가 운동 강도를 설정할 때요. 어? 이걸 뭐 크게 세 단계로 하면 저강도, 중강도, 또 고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진짜 저강도 같은 경우는 보통 30%, 40% 이런 강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에서 얘기하고 중강도 같은 건 뭐 40에서 70 정도를 보통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70, 이게 70이 중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41%라 보면 돼요. 70에서 이제 90%까지 보면 되죠. 또 이렇게 해서 보통 하거든요. 이거 조금 뭐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ACSM에서 권고하는 사항이에요. 그 목표 심박수 뭐냐면 내가 오늘 한 뭐 50% 정도로 운동하고 싶다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막 운동 기능을 시켰을 때 휴식과 그 운동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내가 오늘 하루는 저강도를 했다가 하루는 중강도를 했다가 하루 고강도를 했다가 하루는 중강도를 했다가 하루 저강도 이런 사이클을 두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자기가 그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웨어러블 테크놀로지가 도와주죠. 그리고 이게 없더라도 본인이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만약 목표 심박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나 그 운동 강도를 설정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이 맥스 하트 레이트라는 거는 내 최대 심박수, 그죠? 최대 심박수에서 레스니까 안정시 심박수, 그 운동 강도를 곱하고 나중에 이게 더하면 돼요, 그죠? 맥시멈 하트 레이트는 보통 220에서 에이지를 빼요. 그러니까 나이를 빼요. 그래서 20살 이렇게 빼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여러 이제까지 사용했던 여러 가지 그 논문이나 이런 거에서 통계에서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일반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살이다. 그럼 여기에 220 빼면 맥스 하트 레이트는 나는 200이 되는 거예요. 최대 심박수는 이렇게 되고 안정시 심박수는 내 60초간 한 심박수 가만히 제자리에 서서 이게 뭐 요골동맥이나 뭐 경동맥이나 뭐 아니면 이런 것들 통해서 측정을 하죠. 그럼 보통 70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60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다르겠죠, 그렇죠? 요걸 이제 측정하면 여기 공식에다 대입만 하면 돼요,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예시를 두면은 뭐 20살인 동건이가 목표 심박수 80%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 안정 심박수 60회 했다. 그럼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죠. 200에서 안정시 심박수 60을 빼고 곱하기 80%가 0.8을 곱하고 60회를 다시 더하면 172회. 그래서 내가 나 오늘 고강도 운동할 거야. 이 정도 하면은 172회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70회를 내가 그 운동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시계가 알려줘요. 이 시계나 이런 데 저장해 놓으면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내가 운동 강도를 정해요. 내 60에서
90 정도로 정하겠다, 아니면 60에서 한 80 정도로 정해놓겠다 하면요, 계산이 되잖아요, 계산값. 그럼 내가 심박수가 막 뛸 거 아니에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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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뛸 거 아니에요. 그쵸? 쿵쾅 쿵쾅. 그때 이거를 넘어 이거보다 낮거나 이거보다 높으면은 울려요. 삐비비 삐비비 이렇게 울려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디바이스에는. 그래서 이 운동 강도 안에서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쵸? 어, 이렇기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세요. 나중에 시험에 나오니까. 그쵸?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강도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연령별로 다 다르죠. 이렇게 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심장학회에서 얘기하는 이게 타겟 존 같은 것도 다른데, 우리가 강도 설정할 때 또 다른 거는 이 안전 한계라는 게 있고요, 유효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유효 한계라는 거는 운동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강도가 보통을 얘기를 해요. 운동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최소 단위, 최소 강도라고 보통 봐요. 물론 뭐 40% 해갖고 오랫동안 뭐 40분, 60분 뛰면 정한데, 일단은 그 강도만 봤을 때는 유효 한계라는 거는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최소 한계를 보통 50%를 보고, 안전한 거는 뭐냐면 이런 어떤 이후에, 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해요. 그렇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전. 할 수 범위. 이걸 넘어가면 뭐 어디든 이상이 올 수 있다. 운동 효과는 좋아지겠지만 이상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범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운동을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얼만큼 해야 되겠어요? 보통 50%에서 85% 사이로 여러분들 구성을 하면 된다고요. 그쵸? 어? 그러면 유효한 게도 넘어서고 안전한 게 안에 있으니까 강도 설정 보통 이 안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도 설정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요, 굉장히 정확한 검사는 이런 운동부하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축구 선수들이나 이렇게, 유럽에 손흥민 선수가 피지컬 트레이닝 아니라 피지컬 테스트를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뭐냐면 이런 테스트를 받으러 가요. 심장의 검사를. My name's Mark Morrison. 네. I'm the senior exercise 요새 physiologist at the Human Performance Lab 이거죠. with Houston 엄청 열심히 Methodist 설명하실 거예요. Orthopedics and Sports 그런데 Medicine at 우리는 안 Willow. 듣고 넘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So the first thing we did once I 키도 got here 재고 이런 was 것들 다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at every 30 이렇게 seconds 트레드밀 위에서 he 뛰게 increased 만드는 the 거예요. 그 incline 트레드밀은 about 2%. So at 계속적으로, the end there I was running. 아이고,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 스타트 시켜놓고 My name's Mark Morrison. I'm the senior exercise physiologist at the Human. 중간까지 가볼게요. Blood sample. 이렇게 Well done. How 뛰게 만드는, was 강도를 조금씩 올려요. 그런 다음에 뛰다가 정말 못 뛸 때는 이렇게 스탑을 부르죠. 거기가 이제 최대 심박수가 그때 나와요. 그렇죠? 내가 마지막까지 뛸 수 있는 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호흡기를 차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호흡기를 차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뛸 때 산소랑 이산화탄소의 비율 같은 것도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심박수에서 얼마큼 간에 내가 이 호흡 교환율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지금 특정하게 지금 강도를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나올 수 있는 부정맥 같은 것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심박수 측정기거든요. 폴라라는 심박수 측정기인데, 심장에서 바로 이게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병원에서 실시하는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실시하는 거 뭐가 있죠? 심장 기능을 알 수 있는 거, 심전도. 실제로 여기다 심박수 측정기도 차고요. 이게 없이 그냥 심전도만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더 확실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같이 심전도를 부착한 다음에 뛰게 되면 심장의 기능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갔을 때 알 수 있고, 이렇게 운동선수들이나 일반인들이 부정맥을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극도의 상황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그런 기능 이상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알 수 있을 때 이런 운동과학사가 가장 정확한 테스트예요. 내가 심폐 기능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3번 이제 그 그룹 트레이닝이에요. 그룹 트레이닝은 아까 말대로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면 그룹 트레이닝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비용이 싸요. 비용이 혼자 하는 것보다 저렴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효과적이고, 중요한 건 지도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 그래서 이 라이센스가 있는 코칭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정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이나 방법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위가 됐나 봐요. 그 프리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를 이용한 근력 훈련 중에서도 이제 강도 훈련이란 설문조사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서는 근력 트레이닝이랑 근력 운동 자체는 제외되어 있지만 이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나 커트벨, 덤벨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이 비만과 체중 조절 시간에도 그 웨이트 트레이닝 편이 있어요. 그때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머신을 이용하는 트레이닝하고 이 프리웨이트 하는 트레이닝하고 근육의 크기를 만들거나 이 가동 범위를 만들 때 좀 다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실제로 좀 더 우리가 몸을 최대한 이용하고 우리 기능적으로 자신에게 맞추는 운동을 시키려면은 이렇게 프리웨이팅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위에 들어 있고요. 자세 숙지 후 중요한 동작에서 다양한 개념을 지루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요게 이제 4위 랭킹이 됐고요. 랭크가 됐고요. 퍼스널 트레이닝, 개인 트레이닝 모드는 계속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비즈니스로도 굉장히 이런 것도 좋고 개인 트레이너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룹 트레이닝도 있지만 퍼스널 트레이닝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엑서사이즈 메디슨이죠. 그렇죠? 운동 약이에요. 그렇죠? 운동 약이에요. 왜 운동을 제가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는 이유가 물론 우리가 어떤 타겟을 질환에 대한 타겟을 잡을 때 약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 가장 운동에 좋은 효과는 저게 없는 거예요. 뭐요? 사이드 이펙트. 그죠? 부작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그 운동에 가장 좋은 그 장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거는 꾸준한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 운동이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자기가 질환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수술이나 약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외하고 예방이랑 뭔가 부작용에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을 굉장히 권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바디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맨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심폐 운동이랑 근력 운동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스쿼트잖아요. 그렇죠? 스쿼트 운동. 그리고 이거 같은 복부 운동, 이거 플랭크 같은 건데 푸시업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가의 장비 필요 없고 심폐 운동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바디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마 여러분들이 하기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어디서도 할 수 있고 만약 학생들이라면 방에서도 할 수 있고 요가 매트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디웨이트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 여덟 번째는 그 피트니스, 그 노인들을 위한 피트니스예요. 사실 이제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에 대한 이 사망률을 낮추고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 분들을 위한 이런 전용 공간들도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 고령화기는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노인을 위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 세계적 수요고 이건 독일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게 정착이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렇게 효과적일 것 같고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여러분들의 운동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비만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노인을 위한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에서 뭐 할 수 있는 운동들은 이런 And flex. 주로 Let's do 안전한 3 more. 운동들이에요. 안전한 운동들. 여러분들 이제 할머니 And 할아버지들 last one. 같이 운동을 하실 So, 때 grab the sides of the 있으면 chair. 그렇죠, 이런 의자에 앉아서 하는 Tilt the 운동이나 neck out just a little bit. Sometimes 고정된 people 무언가가 tighten up, 있어야 돼요. you know, when they're exercising. 그렇죠? And so you have to 보통 remain 하체 relaxed. 운동들 보면은 Good 이런 God. 2 more. Is 스쿼트도 everybody good? 그렇죠, 이렇게 안전하게 Okay.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One more.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좀 운동할 수 있겠죠, 그렇죠? And take it up 네, and shake it out. Go around to the back of your chair. 그렇죠. Next 이런 운동도 이제 exercise, 노인분들이 back 위한 leg raise. 운동인데 보급이 많이 아직 안 됐어요. Take 이제 이건 미국에서 갖고 온데 이런 and 수건을 이용한 운동. bring the 물론 그 leg back 노인분들을 보면은 of your 그 지금 뭐 이렇게 이 동네 지역에 있는 센터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런 그
운동들을 시켜주시고 가끔 하는데 실제로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트렌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 자격인데요. 요즘에는 피트니스를 이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필라테스나 요가 여성분들을 많이 선호하고 남성분들은 이제 피트니스 자체에 이게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갖고 이걸 투잡으로 요즘 투잡 쓰리잡 열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접근하기가 쉽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디 센터에 가서 받을 때 그런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자격이 있는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세요. 근육이 생기고 뭐 내일 또 근육이 또 회복이 되면 또 다시 또 생기고 하는 거를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려면은 이런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이런 자격증 하나 정도 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관련해서 공부를 하셨다는 분들이니까 좀 하시면 되고 작년 같은 거는 펑셔널 피트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지금 12위권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20위권 안에 들어있지만은 12위권에 있어서 한번 했는데 이 펑셔널 트레이닝, 기능적 트레이닝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운동선수들한테는 이 기능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재활을 받거나 회복하시는 분들도 이런 게 중요해요. 하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게 있다는 거. 요즘 그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이 프라이머 무브라는 거를 운동이 있거든요. 태초의 운동이죠. 약간 그 애기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애기의 몸 같은 운동. 이런 이거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서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어려워요. 이 성인이 되면은 온 전체가 뻣뻣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의 움직임처럼 이런 움직임도 잘 안 되거든요.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면 아이고 하나 나오냐?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운동들. 그렇죠? 뭔가 별거 아닌 건 같은데 이 관절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프라이머 무브 센터도 있어요. 센터에서도 많이 해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동작만 따라하면 편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도 돼 있고, 그렇죠? 듣기 평가하시면서 이게 유튜브 보시면서 운동하세요. 요가 매트 하나 있으면 돼요. 그렇죠? 좀 특이한 운동이죠, 그렇죠? 이런 운동들이 있어요. 베어풋 같이 네발 걷기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운동들. 그렇죠? 골반도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움직여서 그렇죠? 상체 운동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같이 동시에 되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가는 이제 여성분들에게 꾸준히 인기죠. 요가랑 요즘에는 이제 근력과 같이 해서 필라테스, 그렇죠? 같이 이제 효과가 있는데 아마 남성들한테도 꾸준히 좋겠어요. 이건 스트레칭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근육의 이완 그리고 골격의 이완, 관절의 가동 범위가 늘리는 운동. 이게 이제 점점 우리가 활동 범위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요. 다들. 그러니까 그 관절을 갑자기 움직이려 했을 때 그 가동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손상이 있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계속 인기가 있는 이유는 좀 더 그 운동의 강도는 좀 낮은데 그에 비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에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14위 정도였고요. 요가에서 제가 좀 이렇게 권장하는 기도 자세. 중에는 이거예요. 태양 숭배 자세라고. 상태에서 양 손바닥을 전신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요거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전신을 다 이렇게 네. 이완시킬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아침에 한 번 정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태양 숭배 자세 요거 유튜브에 치면 나올 거예요. 요거를 이제 영상 보시면서 가족끼리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쫙 이완되는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스트레칭이 어려우면 요거를 하나 찾아도 이걸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을 들이쉬며 그렇죠? 상체를 뒤로 젖혀 쭉쭉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런 자세들 그래서 연결이 계속 되죠. 연결이 돼서 한 사이클이 이렇게 완전히 일어서는 때까지 한 사이클이에요. 앞으로 내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왼다리는 뒤로 펴진 상태에서 다시 상체는 젖혀 그렇죠. 하늘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마와 하체 숙이고 다시 뻗고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하나인데 한 사이클인데 기도 자세. 시간으로 보면은 지금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아침에 이런 것들을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돌아옵니다. 온 몸의 긴장감을 풀고 편안한 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피트니스 20 트렌드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20 하나 둘셋넷 다 봅시다. 지금 아까 10위까지 왔는데 20위까지 한번 보면은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부터 쭉 10위까지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11위부터는 뭐 체중 감량, 그렇죠? 바로 11위에 있죠. 있고 뭐 펑셔널 피트니스 트레이닝 아까 12위에 있었고 뭐 아웃도어 액티비티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런 거 엄청 해서 캠핑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요가, 레저 스포츠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라이프스타일 메디슨, 뭐 서킷 트레이닝,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뭐죠? 결과 측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측정을 해서 분석해 주는 거, 측정 평가 같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운동. 20위 랭킹 보면 아마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들이 다 여기 숨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시고 운동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나중에 운동 같은 거를 여러분들 뭔가 고민하실 때 이걸 쫙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CSM이라고 그 네이버나 아니면은 아니면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거 그 미국 스포츠 의학회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이어트에 관련된 거고, 일단 트렌드는 여기까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